요즘 한인사회에 네. 그 흥행에 있는 고깃집 이야기로 많이 시끄러워요. 한번 그래서 저도 들었습니다. 설명드리면 베트남 부인한테 고깃집을 뺏기는 과정에서 뭐 폭행도 당하고 공안들한테 협박도 당하고 돈을 주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그동안에 살면서 이 한국 분들이 와이프한테 모든 사업을 명의로 하고, 그 다음에 뭐 재산도 와이프 앞으로 좀 이렇게 해놓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저갓집 식구들한테 쫓겨나고 이런 걸 사실 많이 들었어요. 여러 분 들었어요. 여러 분 있어요. 그러다 결국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시 뭘 제기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, 또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은 새로 뭐 시작을 해갖고 또 뭐 몇 년 만에 뭐 또 좀 약간 일어선 분들도 있고 이제 들었는데, 제가 전에 이제 이래 말을 했지만은 베트남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됐으면 와이프를 개입 안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. 와이프가 사이드에서 도와주지. 근데 그걸 전적으로 와이프를 믿고 와이프 명의로 하고 뭐든지 와이프 명의로 해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와이프를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.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그 중에 소수단 말이에요. 소수 한 분이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은 또 온 한인사회에 소문나고 또 다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데, 진짜 한국 분들이 여기서 사업을 할 때 변호사 사무실을 끼고 그쪽에서 명의를 어떻게 법적인 명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기를 바래요. 근데 와이프가 자, 안 도와준다 이거가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.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.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려요. 그것도 왜 그래요 내가 하니까, 코로나 끝나고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폭력 관계를 옆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, 일을 안 하고 둘이서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. 자기한테 잘해주고 모든 거 다 하는데 일만 딱 들어가면은 본인이 이렇게 통역하세요. 이렇게 하다 보면, 근데 그 베트남 여성분은 자기 사고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 버리잖아요.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사업 진행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이 신랑분은 그거 아니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나버려요. 그러면서 짜증이 나고, 그래갖고 그분 며칠 전에 저한테 도저히 나 사업 못하겠다, 진짜 이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짜증난다.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, 그러면은 차라리 와이프를 하지 말고 통역을 써라 하니까, 좀 통역이 또 할 수 없는 또 내부적으로 있는 게 약간 보니까 밤늦게까지 서류 정리도 하고 밤늦게 메일도 받기도 하고, 이제 무역계통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서류를 베트남 말로 또 이렇게 번역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, 그러니까 주야 관계없이 언제든지 막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다 이거죠. 사실 뭐 베트남 직원을 써갖고 갑자기 저녁 때 오라, 밤에 늦게 오라, 이것도 안 되잖아요. 이 그분도 내가 이해는 하지만은 와이프가 그걸 옆에서 다 해주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와이프 생각이 다르게 생각하고 그걸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, 올 연말에 다 정리하고 한국 들어가 버려야 되겠다, 그런 말 저한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하면서 굳이 와이프 도움을 받으면서 와이프 명의로 하고 이런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하기를 바라는 거죠. 자, 내가 사업을 주가 되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끼고 사업을 하고, 그 다음에 와이프는 사이드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방식. 그러면은 와이프한테 모든 정권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. 근데 명의도 와이프, 모든 거 이것도 와이프, 다 와이프가 하다 보면 남편은 뭐예요? 위에서 사실 지시해주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. 지시가 먹히나?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년, 15년 이렇게 지나버리면요, 다 여자 거 자기 거죠.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남편 나이가 들어, 뭐 이제 좀 필요 없어, 이렇게 되는 수가 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60대 중반 넘어가고 70대 된 분들이 결혼생활 15년, 20년 되고도 그때서 쫓겨나는 남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.
저도 몇 분 봤어요. 이 코로나 기간 바로 전에도 결국은 그분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다가 응?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결국 한국 들어가시 버리더라고. 어떻게 했다? 이제 이분이 좀 잘못한 거는 있어요. 제가 봐도 평상시에 보면 와이프한테 이 식당업을 하는데 와이프한테 너무 막대해. 명령 쪼고 막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쌍소리가 막 나가더라고요. 우리가 옆에 손님으로 가 있어도 보면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와이프가 10년, 15년 넘었죠, 아마.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와이프도 쌓였을 거 아니에요. 이거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리니까 이 가게도 내 거고 다 내 거 당신 나가. 그러면 처남들 와서 막 지키고 앉았고 하니까 이 남자 꼼짝을 못 하는 게 왜? 모든 명의가 와이프 명의잖아요. 무일푼은 쫓겨났다 하더라고요. 자기가 이제 자기 별도로 뭐 자기 나름대로 돈을 일부 가 있는 거 부분 갖고 나왔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어서 살아봤죠. 그분이 그렇게 명의를 모든 게 와이프 이름을 해놨으면은 뭐 사업에서 쓰는 통장은 분명히 와이프 이름 통장 썼을 거고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빼놔봤자 얼마를 빼놨겠어요. 그거 갖고 한 1년 반 2년은 좀 버티더라고요. 결국은 날 돈 떨어지니까 한국 들어가는 거예요. 그분도 주위에 그분 때문에 소문도 많이 났었어요. 안타깝다고.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때문에 베트남 여자애들 훈련들도 심해지는 거예요. 맞죠. 그런 분 한 분만 생기면요. 지금 고깃집 그분 지금 막 생겨갖고 온 한인사회에 지금 소문이 다 났잖아요. 그러면은 주위의 사람들은 다 그분 이야기하고 베트남 여성 마누라 잘못 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그런 일 생기는 것처럼 막 소문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수천 명이 잘하고 한 명이 못하면 이 수천 명을 다 덮어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 수천 명 중에 한 명이 안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저는 베트남에서 사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. 제 친구 저보다 좀 더 오래된 분이 있어요. 그 한 21년 정도 베트남에 살았어요. 근데 그분도 저나 똑같은 생각이 뭐냐. 베트남의 재산 취득하는 거는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해라. 나중에 와이프가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라.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.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은 한국으로 계속 보내야 돼요. 한국에 축적을 시켜야 돼요. 근데 전량 베트남에 해버리면 나중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안 되는 거죠.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베트남은 본인이 사업을 주관하고 본인이 해나가면 모든 내부 관리를 본인이 할 때는 베트남에서 일부 정도 하면서 한국으로 수익을 보내놓고 베트남에서는 이걸 갖고 최소의 뭐 자기가 생활하는 뭐 주거 정도 매입을 하고 뭐 좀 더 나오면 차도 매입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재산은 내가 와이프한테 다 주도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뭐 저도 뭐 사실 그런 생각까지요. 제가 베트남에 아파트가 있고 뭐 차도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와이프하고 뭐 사실 뭐 어떤 생활이 될지 모르잖아요. 뭐 큰 부부싸움이 나고 진짜 갈랐을지 지금처럼 마냥 행복하게 갈지는 모르잖아요. 근데 이거는 와이프가 나중에 애 키우고 하다 보면 뭐 와이프라고 그러고 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모든 사업의 주는 한국에서 해요. 자금도 한국에서 관리하고. 베트남에서만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 자금을 계속 베트남에 투자하고 베트남에서 하고 와이프 명의로 된 거에다 막 넣고 끝까지 다 넣어버리면 확장을 막 하시는 분들 확장해 놓으면 나중에 이런 일 터지면은 본인이 어떻게 못합니다. 다 뺏기는 거예요. 알거지 되는 거예요. 그냥. 그래서 모든 재산에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. 반반. 한국에도 남겨놓고 베트남에도 사업을 하더라. 베트남에 수익이 생기면은 수익이 생긴 대로 한국으로 좀 빼내라. 그러면서 뭐 베트남에서 가족 생활 꾸준히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쭉 살아가면은 또 언제 필요할 때 한국에 있는 자금 또 일부 조금 가져올 수도 있고 서로 필요할 때 그러면 또 베트남에 또 여유가 있으면 또 한국으로 좀 보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내죠. 모든 걸 베트남에만 투자하고 막 해버리면요 와이프 명의만 다 하고 해놓고 막 처음에는 돈 잘 벌 때
막 사업이 막 커져갈 때는요, 와이프도 당연히 신랑을 떠받들죠. 왜? 처음에 준비나 이런 모든 과정은 신랑이 하는 거니까 어느 순간 한점 시간이 지나면은 와이프도 다 배운단 말이에요. 그분 식당 하다 보니까 레시피 다 배우고, 식당은 사실 음식 맛있고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손님이 계속 오니까 그 한국 사람 이 사람 없어도 다 오겠네.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남편을 쫓아냈어요. 그 식당은 분명히 남편이 있을 때와는 다릅니다. 자꾸 쇠퇴해 간단 말이에요. 한국 사람이 장사에 개입돼 있다가 빠지면은요, 무조건 표시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.